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돈에 미친 사람들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미쳐있는 것 같고 여느 나라들처럼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입차들을 타야 하는 경우도 아닌데 길 위에는 비싼 유럽 수입차들이 넘쳐나고 또 젊은 친구들부터 명품을 찾는 문화가 익숙한 데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돈 거리는 것만 같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옛날에 아직 인터넷도 없던 때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갈 수 없었던 때에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고 또 유럽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고상한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돈에 집착하며 물질적인 것처럼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외국에 나가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자주 접하다 보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즉 사람 사는 곳은 그게 어디든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있어 좀 덜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승질머리처럼 애초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존심도 강해서 죽어도 남에게 무시받는 것 싫고 또 가진 게 많으면 참지 못하고 자랑도 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표현함에 있어 거침이 없고 투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경쟁이 미친듯이 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나 차 또는 명품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것일 뿐 그게 꼭 우리만의 특이한 단점이거나 어떤 사람들 말만 따라 우리가 천박해서 또는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가 어느 정도 대놓고 돈에 대해 오픈해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물론 지금 절대로 사회 초년생이 600개월 할부로 벤츠를 질러버리거나 카드빚이 엄청난데도 신상 루이비통 핸드백을 새로 구입하는 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오픈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욕망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거나 또는 일전에 굉장히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 등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의 지혜를 빌어 주식 투자에 대한 비법을 공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신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돈 관련 철학과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즉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돈이라는 것을 대해야지만 내게 더 많은 돈이 찾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 반대로 평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올 돈도 도망가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루이스 하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미국 미식축구의 최고 유망주였다가 선수 생활 중 큰 부상을 입어 운동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에 더해 갑자기 아버지까지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생 운동만 하다가 뒤늦게 갑자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오랫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지금은 더 스쿨 오브 그레이트니스라는 팟캐스트, 즉 우리가 잘 아는 레이 달리오, 게리 부이, 데이비드 고긴스 등 경제와 사업 영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미디어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들고 무서웠던 가난의 시기 경험과 또 그 수많은 게스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낸 지혜와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자신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들을 한데 모아 머니 마인드셋이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들을 추려 여기 짧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좋게 말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걸 더 노골적이고 날 것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지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딘가 천박하고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돈에 대해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그래서 배우지도 못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다들 돈을 너무 필요로 하고 또 너무도 좋아하면서도 정작 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돈이나 경제에 대해
대해 거의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로 졸업한 채 세상에 던져집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정글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어떤 풀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으며 밤이 되면 잠잘 곳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안전한지와 같은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그냥 그 살벌한 정글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대 사회 초년생이든 아니면 40, 50대 아저씨든 간에 이제는 단지 편안하게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고 또 돈에 대해 공부도 하며 그렇게 돈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물로 채워진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게 너무 천박하다고 해서 물에 대해 대화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입니다. 둘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들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들은 대부분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된 경우라든지 또는 자신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그런 거짓말이 자신을 더 고상하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습, 또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나는 학벌이 좋지 않아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얼굴이 못생겨서 또는 이래저래 자격이 없어서 절대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이게 해악이 가장 크며 또 실제로 손해도 가장 큰 정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학벌로 성공하던 시절은 이미 예전에 공룡들이 멸종할 때쯤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외국의 경우 전체 부자들 가운데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략 80%에 달할 정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아주 많을 정도로, 그리고 40대 또는 50대 이상 된 분들도 은퇴 후 새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시는 사례들이 정말로 많을 정도로 세상이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또는 안 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믿음들입니다. 물론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 성공률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또 그 방법 또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그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자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정작 그 돈을 벌게 되면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로또 같은 게 당첨되어 큰 돈을 벌게 되면 강남에 한강뷰 아파트 사고 롤렉스 사고 벤츠를 사는 것 정도밖에 사실 별 명확한 계획이 없이 대부분의 경우 그저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액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 목표로 향하는 좋은 계획 또한 세우지를 못합니다. 일단 나만의 숫자를 먼저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시간을 투자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는 데 필요한 액수, 즉 3억 원, 5억 원, 10억 원 또는 5천만 조이든지 남들은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나만의 숫자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 목표 액수에 도달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 긴 여정의 중간중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책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아주 좋은 팁이 있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이나 다음 주 주말 동안에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또는 거의 쓰지 않고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을 찾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공원 산책이나 등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카페에 가서 한 두어 시간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또는 집에서 평소 만들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저녁을 대접해주거나 아니면 지역에 자원봉사할 곳을 찾아가 하루를 보람차게 사용하는 것 등 그렇게 의외로 삶에서는 돈을 쓰지 않거나 또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큰 행복을 주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삶에서 그런 활동들이 더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집착은 옅어지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자신이 될 수 있어.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렇게 돈이 필요 없이도 스스로 더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넷째, 돈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돈이 사람이라면 내게 오고 싶겠는가 아니겠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매일 돈에 대해 불평하며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벌지 못했다며 불평하며 그 돈을 화를 내며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이미 카드 빚이 많은데도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신상 명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도박판에 앉아 그 귀한 돈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라면 돈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이라도 들어오면 그 돈을 향해 내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폐 귀퉁이가 접힌 부분도 손으로 정성스럽게 펴서 지갑에 넣은 후 부족하지만 최대한 현명하게 그 돈을 알차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나누기 위해 그 돈을 또 잘게 쪼개서 그들과 나눕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더 많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그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더 자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의 손을 통해 주변의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구들까지 끌어다가 찾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그가 전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중요한 돈 관련 마인드셋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앞서 본 네 번째 이야기와 다 있는 조언인데 뭐 꼭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려면은 그 끝도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욕망투성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하고 사소한 수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침대에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게 그 고민 때문에 매일 밤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다는 것, 사지가 멀쩡하고 몸에 병이 없다는 것 등 사실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삶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 일단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생활화하면 그런 감사의 마음은 사람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또 그런 내적 변화는 더 좋은 행운이 내게 찾아오게 해주며 그럼 우리는 그 행운에 더 크게 감사를 하며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 모든 출발점이자 내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며 어찌 보면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돈은 물론 우리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앞서 살아간 수많은 현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돈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이 이 돈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시간을 내어 곰곰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부자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며 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들여 물론 나중에도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